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돌이다육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요, 여기 앞에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철화죠. 아리엘 철화, 여기 아리엘 철화고요, 그리고 멀로 철화. 둘 다 요즘에 매장들이고 농장들이고 없어서 난리인 품목이에요. 모든 손님들이 다 구매하길 원하고 종자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두 개를 번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커팅을 해서 숫자를 늘릴 건데, 그래서 커팅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장면을 굳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하나 라는 고민을 했는데 보여드리기로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기로 했어요. 보여드리기로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철화들을 잘라서 늘리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요. 제가 굳이 이 장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럴 때 써먹으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관리를 하시다 보면, 키우시다 보면 얘들 같은 경우에 한쪽이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제가 왜 지난번에 퍼플 딜라이트 금 이렇게 줄기 커팅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렸죠. 그때도 마찬가지고 식물에 대한 응급처치로서 커팅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써먹으시라고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당장 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그런 식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커팅으로 제가 보여드릴 뿐이지, 가지고 계신 식물을 커팅해서 숫자를 늘리세요란 말 저는 절대 안 해요. 물론 관점은 다 다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 내가 아리엘 철화, 멀로 철화 하나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씩을 멋들어지게 남들한테 없는 수형으로 정말 크고 멋지게, 혹은 아주 단단하게 예쁘게 물들이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식물을 키우는. 근데 위험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만, 취미의 황금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취미가 돈이 된다면 더 좋다, 맞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업계가 돈이 먼저인 업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취미를 하고자 하는 들어오는 분들조차 돈부터 생각하는 그런 업계가 돼버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키우다가 얘를 키워요. 얘를 키워서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2달이고 3달이고 뭐 1년이고 2년이고 키우다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고, 혹은 식물이 좀 늙어서 이 상태를 찾는 손님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그냥 뭐 내가 사온 값에 팔 수도 있고, 사온 값에 어느 정도 얹어 팔 수도 있고, 뭐 식물이 좀 늙고 그 식물 단가가 떨어졌으면 조금 다운시켜 팔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냥 소소한 재미를 찾는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황금성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 왜 이렇게 고지식해? 너 왜 이렇게 니 혼자만 그렇게 그런 척해, 고고한 척해 라고 하시면 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되게 이런 장면을 보여드리는 게 조심스럽긴 한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필요한 순간은 옵니다. 필요한 순간은 오기 때문에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고 보여드리는 거지만, 이게 주가 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여러분들 즐거움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농장들이고 매장들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제가 다 나중에 자세히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돈 돼요 라고 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상술이에요. 돈 될 수도 있어요. 일부, 극히 일부가 돈을 벌었을 수 있어요, 이 식물로. 극히 일부가. 그렇지만 극히 일부라는 걸 앞에 다 빼버리고 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면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위험해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제가 중국 쪽이나 이런 쪽으로 판매를 하는 매니아분들을 욕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멀로 철화, 아리엘 철화 제가 지금 왜 자르려고 하냐면요, 너무 많이 나갔어요. 올 봄에 너무 많이 나갔고요. 지금 조만간 또 한 분이 멀로 철화만 100개를 40개를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나가고 나면 저도 또 키워낼 수량이 필요한데, 장마철이 다가와서 자르는 것은 위험하고, 장마철이 다가와서 자르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고, 심지어 겨울에 자르는 것도 저는 얘네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저희가 온도를 충분히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잘 와요. 그래서 지금 급한 대로 지금 자르려고 합니다. 일부의 로스를 감안하고 자르는 거예요. 일부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종자를 못 구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키우다가 분명히 한쪽에 물음병이 오거나 한쪽에 곰팡이가 오거나 해서 식물 일부를 잘라내야 되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준비물 가위. 그냥 일반 가위, 전지 가위도 아니고 그냥 조금 끝이 뾰족한 가위예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대로 밑에 털어놓았죠. 이거 제가 한 열흘 정도 말린 것 같아요. 얘들은 멀로처럼은. 자, 그러면 그대로 그냥 일단 반을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내요. 방금 보시면서 분명히 이상한 생각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해야 될 걸 안 하네? 뭐 안 했죠, 제가? 소독. 왜 살균 안 해? 왜 소독 안 해?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커팅하고 어쩌고 하면서 한 번도 단 한 번도 여태까지 도구를 살균하고 소독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별로 안 필요한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이거 소독하면 뭐예요? 지금 이 공간이, 여러분, 여기 이 공간이 살균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수술하듯이 멸균된 공간에서 할 수 있고, 이렇게 커팅을 해낸 이후에, 그럼 얘네도 소독을 해야죠, 그 원칙이라면. 근데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가위 하나 소독한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나 싶어요. 저는 굳이 소독을 안 합니다. 한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글쎄요, 뭐 일부가 죽었던 것이 그 영향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증되지 않은 것 같고요. 소독을 할 바에야 차라리 살충에 더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왜냐면 벌레들이 얘들을 깨물깨물 하고 다니면서 그 균을 다 옮기는 거거든요. 굳이. 그리고 이 가위도 하루 종일 여기 온실에 땡볕 아래 있잖아요. 일광건조 다 되는 거고. 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번에도 안 할 겁니다. 요렇게 잘라줍니다. 단면이 되게 건강하죠.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수량을 늘려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요렇게 더 작게 자릅니다. 지금 한 1cm 단위로 제가 잘랐거든요. 그래도 살 수 있어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이 혹시 병이 와서 뭐 곰팡이가 와서 물러서 한쪽을 귀퉁이를 잘라내야 할 때 과감하게 자르시라고요. 과감하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키우시다가 이만큼이 먹어 들어갔어요. 요만큼이 한 0.5cm 반경이 먹어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만 잘라요. 새카매진 부분만 잘라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거보다 더 바깥쪽까지 잘라주세요. 남은 부분이 너무 작아지잖아요. 작아져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자르세요. 그렇게 자르셔야 눈에 안 보이는 부분, 안 좋게 된 부분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안 자르시면 애초에 검정 부분, 내가 눈에 보이는 시커멓게 된 부분을 없앴어도 남은 부분에 이미 균이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이미 바이러스가 퍼져 있기 때문에 회생이 안 돼요. 그 회생을 시키고 싶으시면 그렇게 자르시면 안 돼요. 더 과감하게 안쪽까지 자르셔야 돼요. 그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굳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작게 잘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로 잘라서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준비해놨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이거 아리엘 철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잘라놓은 거예요. 엄청 작게 아주 채를 썰었죠. 조사놨죠. 제가 지금 이렇게 자르는 이유는, 저는 수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간에 죽더라도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회생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과감히 하시라고. 과감히 하셔야 돼요. 과감해지세요, 여러분. 많이 죽여본 자가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과감해지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수량을 늘릴 겁니다. 늘려야 제가 급한 종자가 있을 때 제 걸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한테 야 그거 가격 떨어지면 어떡하려 그래. 가격이 100원이 된들 나한테 없으면 100원도 못 버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래요. 자, 그리고 제 철화를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잘린 단면 없는 걸로 달라고. 왜요? 솔직히 한 번도 못 물어봤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단 저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단면 없는 걸로 골라드리지만 왜요? 근데 혹시 이유가 있으시면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요? 단면이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그러면 제 궁금증은 뭐냐면 단면이라는 건 흉터잖아요. 그러니까 번식 과정에서 생기는 흉터인데 이 면이 이게 말라 들어가서 이렇게 잘린 부분이 없는 걸 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분들은? 흉터가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큰 수술을 옛날에 한번 했어요. 그래서 여기 뼈 이식을 했거든요. 여기 지금 흉터가 다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요? 물론 자른 지 얼마 안 됐어. 잘린 자국이 얼마 안 돼서 마르지도 않았고 물기도 그대로 있고 혹은 자른 부분이 아니고 병 때문에 이제 처치한 부분이라서 의심이 되는 부분이면 그거는 피하시는 게 맞지만 몇 달 전에 이미 잘라서 이제 키워놓은 상품은 솔직히 그거 신경 쓰실 필요 없다고 저는 보는데 손님들 중에 그걸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 입장에 손님들한테 대놓고 그 뭐 신경 써요 이렇게 뭐 할 때도 있지만 여쭤보진 못해서 그 부분은 혹시 이유가 있으면 어떤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유가 있으시면 댓글을 좀 부탁드릴게요. 댓글을 좀 부탁드려요. 어떤 이유인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니까. 그리고 손님들이 그걸 싫어하는 이유를 알면 예를 들어서 설득을 하거나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드리거나 하는데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계속 잘라낼 겁니다. 사실은 제일 안전한 방법은 이렇게 꺾여 있으면요, 이렇게 멀로 철화들이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이렇게 결대로 그냥 자르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은 맞아요. 이렇게 뚝뚝 그냥 끊어내는 게 안 끊어지네요. 제일 안전한 방법은 맞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수량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잘라내는 겁니다. 이 영상을 만들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고요. 제가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를 하고자 해요. 제가 진짜로 조금 더 즐거운 매니아 생활을 길게 하시는 걸 저는 보고 싶고 그 과정을 옆에서 돕고 싶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 장사꾼이고 장사꾼은 손님이 있어야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오랫동안 매니아 생활을 하셔야 제가 즐겁게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최대한의 어떤 서포트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거의 일환으로 어떠한 업계 안에 어떠한 안 좋은 관행들이 있고 어떠한 이상한 분위기가 있고 나는 그 부분에 동의할 수 없고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제가 열어놓고 얘기를 드릴 겁니다. 저를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겠네요. 아마 어쩔 수 없죠.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것도 제가 그냥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따라하세요. 여러분 뭘로 철화 가진 거, 아리엘 철화 가진 거, 잘라서 번식하세요, 늘리세요, 돈 돼요, 이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커팅을 하실 필요가 왔을 때 너무 조심하지 말고 과감하게 하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